사실 저도 이번에 그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경규 씨가 감기약, 공황장애약을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경찰이 조사를 하느냐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 MBN 취재 결과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새로운 정황들이 좀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경규 씨 측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차량을 바꿔 타고 간 수준 정도의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 이경규 씨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저희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접촉사고도 있었고요. 차도로 걷는다든지 또 중앙선을 넘는 불법 좌회전까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씩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경규 씨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주유소 세차장을 들렀는데 여기서 한번 추돌하는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경규 씨가 이날 병원에 가기 전에 주유소 세차장에 들렀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직원이 후진을 하라고 손짓을 했는데 여기서 직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량이 이제 벽면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차량 앞부분이 일부 손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 상태 그대로 차를 몰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경규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세차장이 워낙 좁아서 약물 복용하기 이전에 다른 날에도 뭐 사고가 났던 적이 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경민 변호사 또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거기에 신호등이 없는 도로였습니다. 예. 그 공간에서 이제 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그런 이제 도로 규칙까지 어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일반적인 운전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CCTV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걸어가는 모습이 좀 비틀거리고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서 걸어다니고 또 무단횡단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이런 정황들을 경찰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고는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예. 내 차를 다른 사람이 타고 갔다라고 신고가 접수됐는데 저렇게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혐의가 좀 짙어 보입니다. 비틀비틀 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차량 추돌 사고도 내고 이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판단이나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운전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예. 도로교통법상 약물 음주운전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죄랑 동일하게 3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전후 사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운전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주유소에서 잠깐 사고가 이은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 이제 또 차를 대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버스하고 또 추돌하는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방문하려고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길가에 주차를 합니다. 이 길가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가볍게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 버스 운전자에게는 이경규 씨가 이 감기약을 먹어서 감각이 느려져서 차 뒤를 조금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 역시도 운동 능력, 그러니까 운전이 미숙한 정신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여기 버스하고 추돌한 거는 사실 보험사를 부르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스 운전자에게 감기약 때문에 좀 감각이 늦는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건데, 그럼 이경민 선생님, 이때부터 이미 좀 감기약의 부작용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용되는 혐의가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이제 약물운전 그 혐의인데 예. 근데 이제
이경규 씨가 진술을 하는 내용은 이제 감기약을 먹었기 때문에 감각이 늦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했던 것을 보면 적어도 이제 약을 복용을 하고 운전을 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을 좀 암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자백 아닌 자백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발언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관련해가지고 주차장 직원과 이제 차주의 인터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감기약 먹어서 제가 감각이 늦어가지고 내 차 뒤에 조금 밀쳤다고 그러네요. 고객님 오늘 저희한테 차 안 맡기셨는데. 아, 제가 그런가요? 그러고 지가 갔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경규 씨가 차량을 주차하고 간 곳이 이제 병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이제 보고 나와서 차를 찾으러 가는 그렇죠. 과정에서 또 문제가 예. 발생을 한 건데요. 원래 차를 주차했던 곳으로 가지 않고 20m 정도 떨어진 다른 주차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리고 그곳에 있던 공교롭게도 동일한 차종의 다른 사람 차를 몰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된 거죠. 예. 이 때문에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물 운전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계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차량을 타고 운전해서 간 거.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남의 차량을 운전했느냐를 두고도 처음하고 지금 좀 다른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원래는 주차 관리 직원이 이제 차 키를 잘못 줘서 이제 가져간 운전을 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차량을 세운 곳이 아닌 다른 쪽에 갔다가 마침 동일한 차종의 차량이 있어가지고 거기 탔고 근데 거기에 또 차 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최초의 이야기를 한 부분과는 또 이제 달라지는 해명이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운전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정황에서 조금 이제 비정상적인 것 같다,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의혹도 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차 키를 뭐 누군가가 건네준 게 아니고 거기에 차 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량을 운전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 이경규 씨 측에서 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어요. 네, 변호사가 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일부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건 당시에 정상적인 운행을 했고 문제가 될 만한 큰 사고는 없었다. 또한 걸음걸이 역시 원래 이런 그 걸음걸이로 걷기 때문에 관련된 평소의 영상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특히 이경규 씨가 이 약물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원래 평상시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내가 운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운전 미숙도 좀 있다. 운전이 서툴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고 특히 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좁아서 약물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전에 접촉 사고가 낸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물의 영향이 너무 지대해서 사고를 냈다기보다는 운전 미숙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경민 변호사님은 이 해명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요. 아까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 모습 보셨잖아요. 이경규 씨 본인도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을 하고 나서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운전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약이 영향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운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숙했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이 운전이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작이 된 부분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럼 원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네요. 약물의 영향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고 결국 이제 이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평소에 운전 미숙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쉽지가 않을 거니와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걸음걸이가 이상한 부분도 원래 걸음걸이를 뭐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그게 신빙성이 있는 부분인지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뭐 도로교통법상의 이런 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취지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좀 납득이 가능한 해명인지는 사실 조금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해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런 사건들이 좀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장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약물 성분이 검출됐는데 그러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도 의심받는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예. 이런 사건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경규 씨가 이 약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정상 운행을 못할 걸 알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운전대를 잡았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백하고 인정하고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인명피해 사고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처받을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다만 법리적으로 약물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무죄 주장을 할지 자백으로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좀 약물 효과가 큰 거 있잖아요. 빈속에 먹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을 먹었을 때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약물을 먹고 운전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신과 약물 복용자 전체에 대한 낙인이나 오해가 생길까 봐 그런 부분을 예. 우려하는 것 같아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인식은 가뜩이나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좀 뭔가 편견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과 약들 중에서도 졸린 약 성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정신과 약만 문제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좀 주의해달라. 그렇죠.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당일 행정 나왔고 검사 결과 있고요. 이경민 변호사께서는 좀 최종 결론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물의 성분이 나왔다고는 했지만 그게 이제 이 운전자가 이렇게 이제 약을 복용을 하면 안 되는 약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그 약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혐의가 없다라는 쪽으로 갈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마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제 포함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후에 운전했을 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은 이제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제 뭐 다른 사고에서는 또 인명사고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예. 혹시나 이렇게 이제 뭐 감기약이 됐든 뭔가 이제 다른 약이 됐든 약을 복용한 상태라면 운전했을 때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